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지역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중앙경제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불경지역 교수 300명이 탈원전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을 했고요. 부산의 지역구를 둔 한 바른정당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인사들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이 부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영산대 경영학부 한송환 교수와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명한 판단을 내리자면 우선 양측의 주장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텐데 먼저 지금 상황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두 주장을 간단히 이제 탈원전론과 친원전론으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탈원전론은 간단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고비용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 친원전론자들은 반대로 원전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또 전자는 이제 원전이 재앙을 가져오는 반면 후자는 앞의 의원이 말한 대로 로또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주장만 들어볼 때 양측이 팽팽합니다. 실제로도 네. 그렇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당장 신고리 오류코기를 두고 또 소랑설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성과 원전의 특성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경제성은 어떤 에너지에서도 고려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제 경제성은 비용과 이익을 가지고 따지는데 원자력의 경우에는 비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첫째는 워낙 거대한 시설이라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양쪽마다 또 비용 산정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계산 방식이 더 합리적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원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위험입니다. 다른 산업이나 에너지에서는 위험이 이 정도로 우려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 위험한가 안전한가가 또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또 반드시 지적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가 원자력 에너지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것도 다른 산업에서는 또 이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특수한 성격입니다. 원전 폐기물은 잘 알다시피 인체나 생태계에 대단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건 10만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사가 5천 년이니까 당군당국이 무려 20번 창건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위험하다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또 정확한 파악이 돼야 되겠죠. 예. 비용 산정 방식, 위험과 안전성, 위험한 폐기물의 처리 가능성이 원자력 에너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용 문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이 우리 눈에 확인시켜준 바처럼 원자력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설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안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 최근 사정은 절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횟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 지진의 강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 기상청의 지진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12년도 발간된 건데 한반도에서도 지난번 진도 5.8 경주 지진이 있었죠. 예. 그것을 넘어서는 6.7 규모의 지진이 이미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참고로 우리나라 25개 원전 중 무려 24개가 진도 6.5에만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간에 사실 작년 경주 지진 이전에는 큰 최근의 지진 같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죠. 소규모 지진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과거와는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예. 대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결코 원자력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원자력 발전소의 산업 폐기물은 왜 그토록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예. 이게 기술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예. 먼저 이걸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라고 부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대단히 위험한 이 폐기물은 10만 년이 지나도 썩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 없고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박종원 교수에 따르면은 이 기술은 실현 불가능하면서 이미 실패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많은 부산 지역의 후손들이 이 산업 쓰레기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원자력은 절대 값싼 연료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값싼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우리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5천년 역사의 20번에 해당하는 수많은 후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비용을 떠맡긴다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겠습니까? 핵쓰레기는 저런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비용의 측면에서도 후손들에게는 좀 부끄러운 겁니다. 예. 친원전주의자들은 우리 세대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원자력 에너지의 비용과 경제성을 따질 때 이런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그 계란 파동 때도 일어났듯이 값싸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수십 년 전에 살포된 DDT가 닭과 계란으로 부메랑처럼 그 해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사용 후 핵연료가 이게 10만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도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절로 비용 문제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앞에서 비용 산정 방식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에너지 비용을 산출할 때 다음 세대의 고통과 비용 말고 그리고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친원전론자들은 원자력을 값싼 에너지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뭐 생각되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들의 그 독특한 그 비용 계산 방식 때문이거든요.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공공재와 비슷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건설비나 유지비, 운영비와 같이 내부에서 직접 드러나는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폐로 비용, 그리고 환경 오염 비용, 사회 갈등 비용을 또 유발하거든요. 친원전자들은 이런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폐로 비용, 그러니까 폐기된 원자로 처리 비용을 굉장히 적게 잡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 갈등 비용과 앞에서 말한 미래 세대 비용을 누락하거나 최소화시켜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값싸게 계산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원자력의 경우에는 이 모든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합리적인 비용이 산출되거든요. 이런 방식을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선진국에서는 이 방식을 택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이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미국 에너지청에 따르면은 2022년 균등화 발전 비용이 핵 발전소의 경우에 99달러, 태양광은 67달러가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더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가고 있어서 원자력에 비해 그 비용은 훨씬 크고 빠르게 계산될 거거든요. 예. 이처럼 객관적인 계산 방식과 함께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은 원자력 비용은 더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친원전론자들의 어떤 그 계산 방식에서 누락된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부산 지역과 좀 관련을 시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사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원전론자들은 부산에 당장 원전이 사라질 경우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는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과 함께 또 부산 지역에 전체적으로 주는 의미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부산 지역은 이제 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죠. 고리에 25개 중 7개가 이미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쓰레기도 고리 원전에 또 급속히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예. 이걸 이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7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것들은 너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 당기지도 않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후손들이 이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현재도 가장 위험하지만 미래도 가장 위험하고 오염된 지역이 될 거거든요. 이대로라면 그 현재 위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더 강화됩니다. 미래도.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든 그것은 전 국민이 어차피 골고루 부담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과 오염은 부산만이 짊어지며 그것은 우리 지역 후손에게도 멍해처럼 영원히 유산으로 넘겨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부산 시민은 원전에 관한 절대 비용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용 프레임에 갇혀서만 얘기하는 걸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자, 교수님께서는 탈원전에 이제 찬성하시는 입장이신데, 예. 그렇다면 그 반대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 정치인들과 교수들이 원전에 찬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앞에서 비용에 관한 비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도 비용 프레임에 갇혀서 이 부산만이 짊어지고 있는 위험과 부산 지역 후세대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한 이분들이 원전 지역과 사실은 원전 산업과 강력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전 종사자와 함께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발 부산 시민의 손실과 위험 그리고 후세대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력한 이익관계에서 탈피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만큼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산대 경영학부 한성환 교수였습니다.